오늘은 얼마 전 다트에 공시된 쿠팡의 22년 결산 감사 보고서를 보고 쿠팡이 정말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현황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쿠팡의 22년 결산 감사 보고서입니다. 이 쿠팡 주식회사는 미국 상장 법인인 쿠팡 INC가 지분 100%를 소유한 한국의 사업법인입니다. 한국 사업법인의 규모로 봤을 때 외부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다트 사이트에 보면 한국 쿠팡의 사업법인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쿠팡 INC 매출의 99%는 한국 쿠팡 사업법인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보면 쿠팡의 영업 추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연결 재무상태표의 유동자산은 5조 가량입니다. 작년 3조 7천억에서 5조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2조 3천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 총계는 9조 4천억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부채 총계가 8조 8천억 정도 되고 자본 총계는 1조가 안 됩니다. 6천억 수준인데 작년에 마이너스 4천억에서 상당히 개선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쿠팡 주식회사는 자본 잠식 상태였고 올해 수익성 개선으로 자본 잠식에서는 탈피됐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매출 구조는 작년 20조에서 올해 26조로 25% 증가했습니다. 이 상품 매출액은 23조 원, 그리고 기타 매출액은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기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 가량 증가했고 상품 매출액은 25%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기타 매출액에는 마켓플레이스 매출, 풀필먼트 매출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사의 매출 또한 기타 매출로 잡히고 있죠. 매출 원가는 20조 원 수준으로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률을 구해보니 23%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부분을 보시면 전년 마이너스 대비해서 올해 1조 4천억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이 1조 5천억 원 수준이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조 원 가량입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조 가량 됩니다. 이 전년과 비슷한 수치인데 아직까지 물류센터나 배송 문제 등에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총 계산해서 나온 기말의 현금이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쿠팡도 다양한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재무제표에서 특이한 만한 점은 전년 대비해서 관계사의 매출 실적이 굉장히 개선됐다는 내용입니다. 쿠팡 풀피먼트 매출도 무난하게 증가하고 있는 과정이고 쿠팡 로지스틱스 매출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쿠팡 물류 사업을 보조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했었던 쿠팡 이츠에 대한 매출도 전년 대비 무난하게 증가했고 오히려 전년 손실에서 올해는 흑자로 전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페이는 생각보다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쿠팡페이 쪽에 매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파이낸셜 쪽으로 옮겨가야지 쿠팡에게 다양한 시너지가 날 텐데 이러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무제표에서 항목별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이죠. 이 매출 채권은 2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유사하고 재고자산도 올해 2조, 작년에 1조 6천억 수준으로 매출 대비해서 적당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쿠팡의 자산이 9조 4천억 수준인데 부채가 8조 8천억 원입니다. 이 대부분 영업 활동에 있어서 타인 자본에 의존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채의 구성을 본다면 매입 채무 부분이 4조 9천억 수준으로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조 9천억은 회사가 거래처에게 줘야 될 돈으로서 이 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를 내야 하는 단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 차입금, 리스 부채 이러한 것들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매입 채무가 오히려 회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채일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쿠팡의 매출이 26% 증가하는 동안 매출 총이익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21년 전년 대비 매출액이 50% 증가하는 동안 매출 총이익률은 17%를 기록했죠. 무려 매출 총이익률을 6% 개선했습니다. 이 쿠팡의 매출 총이익률 개선은 직매입 이커머스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재고 관리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매년 들쑥날쑥 바뀌는 지표가 아닙니다. 영업 활동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시장 지배력과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총이익률 개선은 회사의 바잉 파워, 재고 관리, 물류 자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까닭입니다. 이 쿠팡은 매출을 1,000억, 2,000억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매출 26조 하는 회사가 매출 총이익률을 6%나 개선했다는 것은 이 회사의 비용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먼저 재고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26% 증가하는 동안 재고 자산이 24% 증가했습니다. 이 재고 자산의 수치도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물류 자동화와 재고 자산 보관 효율성이 증대되어서 물건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쿠팡은 다른 회사와는 달리 매출 원가에 제품의 원가와 물류비 등이 다 포함해서 산정을 합니다. 즉 매출 원가의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 포장비, 감가상각비 모든 것들이 매출 원가에 포함됩니다. 이 과거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인건비였습니다. 이 물류센터 운영과 배송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다 보니 이 쿠팡의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인건비도 함께 증가를 했던 거죠. 규모의 경제에 따라 매출이 커지면 비용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 평균 비용은 감소해야 되는데 쿠팡의 과거 21년 재무제표상에 인건비는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인건비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쿠팡의 물류 효율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22년 인건비 항목을 보시면 매출이 25% 증가하는 동안 인건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물류센터가 효율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배송 과정에서도 효율성이 증대됐다는 의미일 겁니다. 인건비는 쿠팡의 비용 구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었고 이 부분에서 효율화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갈수록 매출 총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큰 항목인 운반 및 임차료 부분에서 전년에는 40% 증가했지만 금년에는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배송 효율이 증가했다면서 운반 및 임차료 부분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주석 26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기인합니다. 쿠팡은 현재 국내 이커머스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 쿠팡 INC 아래에 쿠팡 아시아홀딩스, 쿠팡 글로벌, 쿠팡 상하이, 쿠팡 베이징 등 다양한 특수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쿠팡의 글로벌 사업은 주로 직구 서비스로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운송 비용을 쿠팡 국내 법인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연결회사는 특수관계자들의 업무 대행 등의 계약에 따라 용역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쿠팡의 글로벌 법인이 신설 법인들이고 재무제표가 취약하다 보니 업무 대행을 통한 수익 구조를 좋게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이 글로벌 매출이 증가할수록 국내 쿠팡의 운송 비용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의 글로벌 매출은 매출 총이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글로벌 쪽에서는 남는 장사를 하기 힘들 테니까요. 다행히 국내 매출 비중 대비해서 글로벌 매출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서 쿠팡의 국내 매출이 성장한다면 이 부분은 상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쿠팡의 시장 장악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돈이 많다는 거고, 이 자기 돈이 많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남의 돈으로 유동성이 넘쳐 흐르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자 비용은 결국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쿠팡은 이자를 주지 않고도 엄청난 현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올 돈, 매출 채권은 빨리 받고 나갈 돈을 늦게 주기 때문이죠. 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은 바로 받고 고객사에 지급할 돈은 60일 뒤에 지급합니다. 이 매입 채무에 쌓여있는 이 돈이 무려 4조 9천억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매년 마이너스가 된다면 회사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쿠팡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매입 채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사업에서 자신이 바잉 파워를 가지고 B2B 거래를 갑의 위치에서 가져간다면 자기 돈이 없더라도 넘치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쿠팡은 바잉 파워를 가지고 유동성을 보유하고 이 자기 돈 없이도 사업을 확장하며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 현재 쿠팡의 재무제표를 보면 유통시장에서 성장하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떠한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유동성 위험에 대처하고 조직을 애자일하게 움직이려면 현금은 필수입니다. 결국 기업의 생명은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쿠팡은 전년 현금이 1조 2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21년 자본 잠식이었지만 22년에는 벗어났고 자기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올해 수익성이 어떻게 개선되는가는 지켜봐야겠지만 회사에서는 수익성에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자 비용 없는 현금을 2조 3천억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계속 매입 채무가 늘어나서 현금은 계속 쌓이는 구조인데 어떻게든 매출을 증가시켜 바잉 파워를 가져가고 시장을 장악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이 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3자가 봤을 때 꺼려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쿠팡처럼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매출이 증가한다면 이런 리스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체적인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쿠팡의 영업 실적이 궁금해집니다. 얼마 뒤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